행정학 연습 오늘 수업도 조직 관리, 오늘은 리더십까지 한꺼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체 이제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계속 압축해서 요약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요. 모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조직에 있는 사람 인자입니다. 조직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게요,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한평생 진짜 고민해서 딱 하나 이론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이 책에 없는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과서에 소개가 될 정도의 이런 학자들은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10줄, 20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딱 하나 만들어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금방 이제 알겠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맥그리거, 경영학이나 행정학, 심리학 이 분야에서는 교육학까지요. 맥그리거라는 이 학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분인데, 자, 인간 본질에 대한 가정. 자, 209쪽입니다.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인간 본질에 대한 가정을 두 가지로 해서 X와 Y로 임의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X 이론은, 자, 현대 조직에서, 자, 부적합한 이론이다. Y 이론은 바람직한 인간관리 전략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210쪽의 맨 위에요. 자, X 이론은 인간 개인이 게으르고 책임감도 없고 변화도 싫어하고 이른바 좀 소극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 X 이론 관점에서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인간은 통제하고 지시하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줘야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0쪽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문단 Y 이론은 인간은 일을 하려고 하고 책임감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창의력도 있고 동기부여도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Y 이론 관점에서 관리는 위임, 자율성 확보를 해주면 알아서 지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요. 자, 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X 이론에 해당되는 인간이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인간이 다 창의적이고 어떻게 다 부지런하고 어떻게 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나는 나한테 자극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 성실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을 X이론 관점으로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인 게 반드시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자, 주어진 업무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확인하고 검사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건 관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X이론 관점에 해당되는 사람이니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Y이론 관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X이론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쁘다라고 그거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몰랐죠. 물론요. 제가 대학생 때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누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의욕도 없고 이렇게 좀 흔히 말해서 왜 일을 안 하지? 이렇게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X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Y이론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되는 거냐? 당연히요. X이론, Y이론은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분류 기준이에요. 분류 기준. 자, 그런데 이 이론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Z이론이, 그러니까 기호를 붙인 거예요. Z이론이라고 하는데 210쪽에 반괄호 1번 룬트스테드라는 학자가 Z이론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러면은 Z이론은, 자, 알아서 X이론도 아니고 Y이론에 해당되지 않은 Z이론은 아주 자유방임적인, 이 사람은 조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요새 말로는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내가 조직 생활을 왜 해? 자, 지금 분명히 오늘 수업은 조직인이에요. 조직 안의 개인을 보는 건데, 이 Z이론 Z이론 기준에 따르는 사람은 제가 볼 땐 프리랜서예요. 나는 부엉이 같은 사람이야. 난 밤에 야간에 열심히 일하고 나는 낮까지 늦게까지 잘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뭐 저 새마을의 어린이다. 나는 정말 저 종달새 같은 유형이다. 그러면 한 새벽 4시 반, 5시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연락 안 올 때 작업해요. 그 다음에 난 낮에 좀 잘 거야. 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Z 이론 개념, 이런 사람은 이 조직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다 이 조직 밖에 있는 그 프리랜서 개념인 거고, 로리스라는 사람의 이 Z 이론은, 야,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바뀌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뭐 X, Y, 그 다음에 그렇게 Z 이론이라고 보기 쉽지가 않아.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고, 그 다음에 211쪽에 이제 맨 위에 오우치 Z 이론은 이제 미국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일본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좀 처음에 당황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야, 쟤네는 집단이 움직이네. 야, 우리는 그냥 내가 돈 벌고 내가 일당 받고, 야, 야, 나 오늘 집에 간다. 아니면은, you're fired. 야, 너 해고야. 너 지금 나가. 이게 아니야. 일본은 똑같이 움직이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회사는 내가 반드시 책임자, 그 무사정신, 사무라이 정신 개념이죠. 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각에서 봤을 때 일본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배울 부분이 분명히 있어. 아니,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집단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종신고용 개념이 강하다고요. 아직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종신고용 개념이 강하고, 그 비공식적 인간관계도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우치 Z 이론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얘기예요. 인간 유형이야. 그래서 이번 Z 이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일본은 미국의 이제 진주만을 엄청나게 이제 공습해서 괴롭힌 적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미국보다도 일본이 사실은 그 전쟁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해군, 네이비요. 지금 제가 말하는 해군, 배를 만드는 능력은 일본이 훨씬 우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 붙기 전에는 항공모함은 원래 일본이 먼저 만들어내죠. 그 일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조선 산업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나라긴 한데,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야, 일본이 어떻게, 그냥 미국 입장에서요. 야, 쟤네는 어떻게 저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저런 걸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지? 궁금해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미국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일본 사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Z 이론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지리스의 이론인데, 이것도 이제 심리학, 교육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론이고요. 인간의 성격은 211쪽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간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누구나 어릴 때는 미성숙이에요. 살면서 성숙해 간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끊임없는 발전을 지향하는 이론이에요. 아지리스 이론은요. 근데 이거를 좁혀가지고 조직으로 끌고 들어와요. 야, 누구나 신입사원 할 때 모르지. 야, 신입사원 네가 처음부터 다 잘하냐? 아니죠. 그러면서 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성숙해진다의 개념이에요. 아지리스의 이론은 조직으로 좁혀서 생각하면 이건 쉬워요. 성숙도, 야, 네가 어떻게 다 알아? 1년 차보다는 7년 차가 훨씬 잘 알죠. 이 개념이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샤인의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3쪽에 3번이에요. 조직 시민 행동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나왔던 얘기인데, 조직 시민 행동이란, 자, 조직 구성원이 이타적인 행동을 말한다. 이제 조직 구성원이, 야, 난 내 것만 잘하면 돼. 너는 네 것만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도와주고 봉사하고 뭐 조직에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뭐 뒤에 가서 저 사람 뭐 험담하지 않는 거 이런 거요. 이게 조직 시민 행동인데, 조직 시민 행동은 너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고요. 야, 협동. 야, 뭘 협동? 업무적인 협동인 거냐? 아니면은 뭐 굳이 내 업무가 아닌데 뭐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뭐 도와주는 거냐? 뭐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의 개념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조금 이게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샤인의 뭐 인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 합리적 똑똑한 인간이냐, 아니면 사회적 인간이냐, 뭐 자아 실현 인간이냐, 복잡한 인간이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샤인의 그 인간관에서는 복잡한 인간형이 좀 저는 눈에 띕니다. 자, 이거는 복잡한 인간형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어떤 내적인 참을성, 요런 거를 좀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214조까지 그 조직 안의 구성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YZ는 분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점을 나눠 놓은 거고요. 아지리스, 뭐 샤인,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은 이게 교육학 심리학에 무진장 넓게 쓰여요. 무진장 넓게 쓰이고 이거를 이 이론대로 사람을 딱 파악하고 측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데가 사실은 심리학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 보면은 내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직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똑부러지게 그 인간을 파악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에요. 이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이론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의식 또는 마음을 알아낼 것이냐가 이제 심리학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학은 응용학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을 빌려와서 공무원을 설명하려고 하고 정부 조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